걷는 힘을 지키는 것은 나이가 들수록 가장 중요한 건강 과제입니다. 60대 이후의 신체에는 자연스럽게 근육이 줄고 균형 감각도 서서히 떨어집니다. 이 변화는 조용히 오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실제로 어려움을 느끼기 전까지는 문제를 모르고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잘 걷고 싶다면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핵심 하체 운동 3가지와 함께 왜 이 운동들이 필요한지 과학적인 배경과 실제 사례까지 바탕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을 남겨두시면 앞으로의 건강 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걷기 능력은 단순한 체력 문제가 아닙니다. 노년기에 스스로 걸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독립적인 생활 여부와 직결됩니다. 세계보건기구는 걷기 능력을 노년기 건강을 판단하는 대표적 지표로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하루에 1,500보도 걷기 힘든 분들과 10,000보를 가볍게 소화하는 분들의 차이는 결국 하체 근육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몸의 근육 중 약 70%가 배꼽 아래에 있습니다. 따라서 잘 걷는 힘은 상체가 아니라 하체에서 만들어집니다. 첫 번째 운동은 까치발 서기입니다. 까치발 운동은 단순해 보이지만 종아리 근육 전체를 효과적으로 자극하는 가장 기초적인 하체 강화 운동입니다. 종아리는 흔히 둘째 심장이라고 불립니다. 심장에서 내려간 혈액을 다시 위로 밀어 올리는 펌프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종아리 근육이 약하면 다리가 붓고 오래 걷기 힘들고 작은 오르막도 숨이 차기 시작합니다. 이 운동은 3가지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발가락을 바닥에 붙이고 뒤꿈치를 들어 올리는 기본 까치발 서기입니다. 두 번째는 엄지 발가락을 들고 나머지 발가락으로만 까치발을 서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반대로 엄지 발가락만 바닥에 두고 나머지 발가락을 살짝 들고 까치발을 서는 고난도 방식입니다. 각 방식은 종아리 근육의 사용 비율이 달라 3가지를 함께 하게 되면 종아리 전체를 균형 있게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 운동은 하루에 100회씩 꾸준히 하면 눈에 보이는 변화가 생깁니다. 실제 재활센터에서도 보행 능력을 잃어가는 어르신에게 가장 먼저 처방하는 운동이 바로 이 까치발 서기입니다. 한 예로 무릎 수술 후 걷기가 어려워진 70대 여성분이 있었습니다. 걷는 속도가 느려지고 발끝이 자꾸 끌리는 느낌까지 있었습니다. 이분이 까치발 운동을 꾸준히 하자 종아리 근육이 강화되며 다리 붓기가 크게 줄었고 걸음걸이가 안정되면서 보폭도 자연스럽게 넓어졌습니다. 까치발 운동은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줍니다. 종아리 근육은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혈당을 낮추는 데도 긍정적입니다. 특히 당뇨를 가진 시니어분들에게도 추천되는 기본 운동입니다. 두 번째 운동은 와이드 스쿼트 또는 적벌 스쿼트입니다. 일반 스쿼트는 발을 일자로 두고 무릎이 앞으로 나가지 않게 앉는 방식이라 균형 잡기가 어렵습니다. 시니어분들은 특히 허벅지 뒤쪽 근육이 약해져 있어 일반 스쿼트에서 중심이 뒤로 밀려 넘어지는 위험이 큽니다. 하지만 와이드 스쿼트는 발을 넓게 벌리고 발끝을 바깥쪽으로 향하게 하기 때문에 중심이 안정적입니다. 등을 곧게 세우고 천천히 내려갔다 올라오는 것만 잘 지켜도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동시에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근육은 걷기에서 가장 중요한 추진력을 만드는 핵심 근육입니다. 이 운동을 아침마다 100회씩 반복하면 다리에 힘이 붙는 속도가 매우 빠르게 나타납니다. 실제 물리치료 현장에서는 와이드 스쿼트를 보행 재활의 핵심 단계로 사용합니다. 한 사례로 60대 후반 남성분이 무릎 통증으로 오래 걷지 못해 산책을 포기한 적이 있습니다. 무리한 계단 운동을 하다 무릎 앞쪽 연골에
염증이 생긴 경우였습니다. 이분에게 와이드 스커트를 가벼운 범위에서 매일 하게 했더니 허벅지 근육이 강화되며 무릎에 가는 부담이 줄었고 한 달 후에는 하루 5,000보 이상을 무리 없이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와이드 스커트는 장비가 필요 없고 집 안 어디에서나 가능하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버스 기다릴 때, 엘리베이터 안에서 TV 보다가도 잠깐씩 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하체 근육은 반복할수록 빠르게 반응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꾸준히 하면 반드시 효과가 나타납니다. 세 번째 운동은 종아리 스트레칭입니다. 벽돌이나 낮은 발판 위에 발 앞쪽을 올리고 뒤꿈치를 바닥으로 내리면 종아리 뒤쪽 근육이 길게 늘어납니다. 이 운동은 단순한 스트레칭이 아니라 걷기 능력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종아리 근육은 걷는 동안 충격을 흡수하고 발목의 움직임을 매끄럽게 만들어줍니다. 근육이 굳어 있으면 발목이 뻣뻣해지고 걸음걸이가 짧아져 피로가 빨리 쌓입니다. 종아리에는 비복근과 가자미근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근육이 있습니다. 종아리 뒤쪽에서 볼록하게 잡히는 부위가 비복근이고 그 아래 깊은 곳에 가자미근이 있습니다. 이 스트레칭을 하면 두 근육이 동시에 늘어나 균형 잡힌 유연성을 만들어줍니다. 유연성이 좋아지면 발목이 자연스럽게 굴러가고 걸음이 부드러워집니다. 한 실제 사례는 이렇습니다. 당뇨를 가진 65살 남성분이 종아리의 뻣뻣함 때문에 조금만 걸어도 다리 통증을 느껴 병원을 찾았습니다. 이분에게 종아리 스트레칭을 하루 10분만 하도록 권했습니다. 일주일 뒤에는 걸을 때 생기던 뻐근한 느낌이 크게 줄었고 2달 후에는 예전보다 2배 이상 오래 걸을 수 있게 되었으며 혈당 수치도 눈에 띄게 안정되었습니다. 종아리 근육은 탄수화물을 소모하는 능력이 커 혈당 조절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 스트레칭은 걷는 습관을 가진 분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오래 걷기 위해서는 근육 강화와 함께 부드러운 움직임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세 가지 운동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안전합니다. 둘째, 장비가 필요 없습니다. 셋째, 집에서 짧은 시간에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넷째, 걷는 능력을 유지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까치발 서기는 균형과 혈액순환을 돕고 와이드 스쿼트는 다리를 들어 올리는 힘을 강화하고 종아리 스트레칭은 걸을 때 발생하는 충격을 줄여 피로를 완화합니다. 세 가지를 함께 꾸준히 하면 걷는 힘이 확실히 달라지고 일상의 움직임이 가벼워집니다. 100세 시대 건강 습관입니다.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되었다면 앞으로의 건강 이야기도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도록 구독을 남겨두시는 것을 권합니다. 하루하루 걸음이 달라지는 변화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